안녕하세요, 로이 첨삭입니다. CJ E&M의 오쇼핑 부문을 한번 다뤄볼게요. 다뤄볼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정의하여 진솔하게 작성해 달라는 점이고요. 그 점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그냥 본인의 생각만 쭉 기술하면 아무래도 매력도가 떨어지니까요. 가치관과 취미 이런 것들을 막 모든 걸 다 넣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방식까지 설명해달라고 한 이야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근거 있게 이야기해달라 이런 설명입니다. 이 항목은 특별히 어떠한 답은 없어요. 목적은 본인의 매력을 좀 드러내고 발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매력도가 쇼핑이라는 부분, 쇼핑이라는 환경과 어울리게끔 어휘들을 슬쩍슬쩍 던져서 이 지원자가 쇼핑에 관심도 있고 또 관련성도 있는 어떤 배경을 지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어떻게 해야 한다 답이 있는 항목이 아니라 매력이 있다는 점,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 그거를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작성하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조직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바로 사례로 시작할게요. 여유와 관계를 뒷받침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여유와 관계에 대한 이제 정의가 나오겠는데요. 여유와 관계를 설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쇼핑 같은 게 여유와 관계와 매우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정의하기 나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쇼핑은 여유 있을 때 즐길 수 있고 또 쇼핑을 한 이유는 개인의 목적도 있지만 뭔가 상대방이 선물하거나 상대방에게 내가 가치 있는 걸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 일종의 사회적으로 또 어느 정도 감성이 있는 사람이다, 트렌디한 사람이다 라는 걸 인정받기 위한 약간의 관계 집중의 속성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배경 요소로 삼아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즉 각각 문단으로 여유와 관계가 왜 이 페르소나의 삶을 추구하는 뒷받침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여유입니다. 먼저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해 확보한 자투리 시간은 평범한 주말의 한가함보다 더욱 달콤합니다. 이제 여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끔 도입부를 잡은 거예요. 자투리 시간은 정말 달콤한데 그게 여유라는 어떠한 향취를 만들어내죠. 달콤함이라는 어휘가. 그래서 이 달콤함이 달콤한 묘를 만들어내고자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 나가야 돼요. 달콤합니다. 달콤한 여유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할 때 한층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와 발전을 연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전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여유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달콤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지 설명을 하면요. 해야 할 일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전과 여유를 아우릅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짜임새 있게 정리하고 또 중요한 일부터 해결해 나간다. 우선순위에 따른다. 이것도 직무를 수행했을 때의 어떤 면모들을 보여주는 그런 설명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던져놓으면 읽는 사람은 그걸 신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개인의 발전과 여유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시도도 굉장히 조직에서도 선호할 만한 행동이고요. 그래서 다음 문장은요. 이렇게 늘어난 여유는 계속 짜임새 있게 하고 중요한 일부터 해서 본인이 만들어낸 여유는 다시 개인 발전에 사용하며 여유를 낳는 선순환 이뤄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명제가 아니라 본인이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낳는 선순환, 이것도 있을 수 있는 경험,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면 본인이 만들어낸 이야기,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떠한 논리 구조만 맞으면 돼요. 문단 내용에서요. 그래서 여유를 개인 발전을 이용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결국 발전이라는 이 어휘와도 연결되고 여유가 여유를 낳는 선순환으로서의 개인 발전으로서의 뭔가 굉장히 이 페르소나는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잖아요. 여유마저도 본인의 개발에 사용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심어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개인 발전에만 함몰하는 모습은 조금 숨막힐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살짝 숨 쉴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이 문장인데요. 일부 여유는 여가 생활과 우리가 흔히 사전적으로 사용하는 여가죠. 노는 그리고 정신적 휴식,
그냥 말 그대로 명상처럼 가만히 있는 거,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며 삶을 고찰하는 데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쉬어야 충전이 되니까요. 여가를 여가답게, 여유를 여유답게 사용하기도 하는 굉장히 정상적인 패턴의 정상적인 리듬을 갖고 있는 지원자다 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유, 본인이 설정한 여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관계에 대한 설명이죠. 자,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관계는 궁극적으로 여유의 쓰임새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맡습니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왜, 어떻게 여유가 관계의 의미를 넣는데 기능하는지 설명하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시기별로, 생애 주기별로 접근해 볼게요. 청년 시기에는 여유를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사용하며 관계를 넓히고 다집니다.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매우 많죠. 그런데 그 대부분에 어울릴 때는 이제 여유 있는 시간에 많이 노니까 관계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유와 관계를 하나 연결했고요. 다음 단계로 장년 시기에는 가족 및 조직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관계를 활용합니다. 여기서는 가족에서는 이제 세대 구성원들이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어울려야 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소통과 협력할 기회가 많이, 또 필요성도 늘어나고요. 또 조직 구성원들과도 업무 이후에 어울리면서 계속 소통과 협력하는,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야 되는 시기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설득력 있게 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노년 시기죠. 노년 시기에는 대체로 이제 가족이랑 어울리니까요. 가족 관계에 집중하며 그때는 이제 가족 관계와 여유를 연결한다. 이렇게 해서 생애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 여유가 중요하다고 이제 본인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유가 청년기에도 필요하고 장년기에도 필요하고 노년기에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여유가 없는 생활에서는 형식적인 관계는 가능해도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정말 여유의 쓰임새가 있다면 이런 진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본인의 의사를 한 번 더 이야기한 거죠. 그러기 위해선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논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답은 없어요. 본인의 가치관이니까요. 논리를 만들어가는 구조를 보는 게 이 사례의 주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유와 관계가 균형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앞부분까지는 관계에 대한 정의, 관계가 왜 삶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했고요. 그럼 여유와 관계를 다 묶어서 이렇게 여유를 만들고 또 관계를 또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런 두 개가 삶의 균형을 이루면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왜 노력이 필요한지를 부연 설명을 해야 근거가 마련되겠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높일 방안을 탐구해야 되고, 이미 여기서 이야기했죠.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요, 짜임새 있고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을 높이는 건데요. 그러려면 계속 탐구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자신의 어떠한 상황을 다 고르게 살펴야 되니까요. 그건 노력에 해당하고요. 또 관계 부분에서는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먼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관계를 위해선. 그래서 근거를 이 내용에서 본인이 만든 정의에서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요. 노력이 왜 필요한지 두 가지의 공통 분모, 여기서는 여유와 관계는 이것의 두 가지의 공통 분모는 변함없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위해서 여유와 관계로 자신의 생애 주기를 채워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는 이미 청년 시기, 장년, 노년 시기를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함축 용어죠. 그리고 이 생애 주기는 쇼핑에서 쇼핑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겠죠. 세대마다 구입하는 물건, 쇼핑을 하고자 하는 물건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걸 포착하고 파악을 하는 능력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살짝 소스를 뿌려대면 읽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조금 많이 쏠려 있는 상태니까요. 근무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와닿은 바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 방안,
뒷받침하는 이유, 이 여유와 관계에 대해 설명했고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의를 끝냈으면 이제 취미로 나만의 활동 방식, 자기에 대한 자기의 매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뤄볼게요. 여기서는 먼저 도자기 공예를 다룰 건데요. 취미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어떻게 이런 취미를 본인이 던져놓은 정의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설명 방법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우선 문장을 보면요. 만들며 생각하고 감성과 창의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도자기 공예가 취미입니다. 그냥 도자기 공예가 취미입니다라고 안 하고 감성과 창의력, 만들고 생각한다는 걸 넣었어요. 이 이유는 옷쇼핑에서 다루는 어떠한 업무의 속성, 직무가 요구하는 어떠한 내용들과 연결성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쇼핑은 감성이 필요하겠고요. 또 그러한 소비자들 수요를 읽고 제품 라인업을 하려면 창의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자기 공예가 분명히 갖고 있는 속성이지만 일부러 드러내놓고 이야기한 거는 직무와 혹은 지원하는 기업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도자기 공예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면서 앞부분에 여유와 관계와 연결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골통품 상점, 또 생활, 소품 가게, 박물관 등에는 아무래도 도자기 공예품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를 다니면서 디자인과 기능을 살핀 거예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바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설명입니다. 뒤이어서 또 매력 요소를 만들어서 나가야 돼요. 도자기 공예라는 속성에 입각해서 단번에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시를 두고 형태를 바꿔가며 생각하는 묘미를 즐깁니다. 이것 자체로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쇼핑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요가 바뀌고 본인의 세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는 모습까지 연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담았다면요. 관계와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공방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대표 작품의 평가를 주고받을 때가 가장 짜릿합니다. 이제 매력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왜 짜릿하냐에 대한 설명은요. 타인의 작품 기획 의도를 파악하거나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이 알아줄 때는 실력이 늘었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건 발전의 속성이죠. 여기서 아까 처음 앞부분에서 얘기했듯이 발전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노력, 발전, 여유, 관계. 이 문장이 이 어휘가 계속 논리 구조를 이뤄내면서 나오는 게 전체 구조의 통일성과 맥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실력이 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발전을 했다는 점이다 라고 설명한 겁니다.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죠.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여유와 관계를 이렇게 슬기롭게, 그러니까 도자기 공예를 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취미라는 게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면 여유가 필요해서 여유는 이미 설명이 된 거고요. 관계는 공방 사람들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소스로 다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슬기롭게 연결하는 도자기 공예는 아까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삶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어 공방에 들어가는 순간 매 순간 설렙니다 라고 연출했어요. 그 감정과 설렘과 어떠한 열정까지 다 담아내서 본인의 취미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즐기는 모습은 매력적이니까요. 네, 이렇게 도자기 공예를 다뤄봤고요. 추가로 하나만 하면 구성이 좀 빈약해 보이니까요. 두 번째 소재로 삼은 내용은 이제 외국어 능력이에요. 외국어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으니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요. 외국어 능력은 사고를 확장하는 데 무척 유용합니다. 그냥 사실이죠, 이거는. 그렇다면 어떠한 기능을 해서 확장을 하는데 유용한지 설명해주면 부연 설명으로서는 최적이죠. 그 내용이 어휘 개념과 문법 구조, 발음과 억양의 차이 등을 익히며 타인의 입장을 더욱 다채롭게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해서 사고의 확장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제시했어요. 추가로 이제 언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살짝 숫자가 드러나면 환기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언어에 대한 일반 사실을 한번 담아볼게요. 200여 국가에서 6,000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다양성이 풍부합니다. 이 이야기를 넣은 건 숫자가 나와서 약간 환기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다양성 때문에 그래요.
쇼핑에서 다루는 제품은 무척 다양하죠. 계속 바뀌고. 그래서 다양성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도 결국 옷쇼핑과 이 페르소나가, 이 지원자가 굉장히 접점이, 연관성이 높은 어떠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풍부한데 이러한 다양성에서 어떠한 것을 건지겠는가 라는 설명은 이제 여유를 확보하는 노력으로 최소한 2가지 언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가지 언어를 하고 했다는 설명이에요. 그 내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고 또 어떤 언어를 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야 관심을 해소할 수 있겠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겠죠. 읽는 이가 느끼는. 그래서 이를 실천하고자 교내 글로벌 학생 모임에 참여해 영어와 프랑스어를 배우며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한번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번 더 해주는 셈이 되죠. 계속 관계, 여유, 발전, 노력이 나와야 되니까요. 게다가 추가로 설명을 하면요. 이제 언어학습은 연습이 매우 중요해. 결국 노력이에요.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 시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 여유라는 것을 또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결과적으로는 이 논리 구성에서의 허점들 없이 계속 다 메워나가는 거예요. 한 타이틀을 갖고, 외국어를 알아는 타이틀을 갖고 그 속성에서 계속 끄집어내서 본인의 핵심 키워드를 갖다 넣고 있어요. 덧붙이면서. 이렇게 해서 연관고리를 좀 더 넓혔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명시적으로 관계를 한 번 더 언급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와 함께 여러 국가의 학생들과 어울리며 관계 범위를 해외로 넓힙니다. 이 점은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 해외의 어떤 제품들을 좀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지표이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는 이 문단에서의 맥락상 관계가 한번 나와야 될 때 등장함으로써 이 독립문단이 첫 문단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효과도 감안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관계까지 다 왔으니 다 담았어요. 이제 마무리 나오는 문장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외국어 능력과 관련해서 나오면 가장 적절하겠죠. 그래서 외국어 능력을 여유와 관계를 통해 꾸준히 개발하며 사고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깊이를 더해서 옷쇼핑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당연히 있겠죠. 발전이라는 속성과 또 연결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단독 문장으로도 첫 문단에서 나온 내용이 다 부분 조합을 이루고 있어요. 좀 포함 관계가 된 거죠. 여기가 가장 넓고요. 이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서 다 포함되는 거죠. 외국어 능력도 관계 여유가 나오고 노력과 발전이 나왔고요. 또 노자의 공예도 발전, 노력, 여유, 관계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이런 식으로 한 회 최종 제목을 확정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삶을 추동하는 여유와 관계. 결국 이제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요. 그래서 삶을 추동하는 여유와 관계로 핵심 어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담아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제 ENN 같은 경우는 요구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각 항목마다 요건들을 상세히 갖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충족하면서 쓰되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쇼핑 분야이자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이다 보니까 매력 발산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력 발산이 조직에 적합한 모습을 띠고 또 직무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걸로 좀 접근하는 게 전략적으로는 우위를 갖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